안녕하세요. 저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살고 있는 결혼 11년차 4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신랑은 재혼, 저는 늦은 초혼으로 지금은 초등학생 1학년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마음고생하느라 탈모에 불면증에 위장병까지 났습니다. 이유는 저희 신랑 전처가 양육비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죠. 소송 금액이 자그마치 8천만 원. 이러니 제가 화병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신랑은 이혼한 지 7년 만에 저를 만나서 연애한 지 3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랑이 협의 이혼이 아니라 1년 동안 진흙탕 싸움으로 법적 이혼으로 힘들게 헤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랑의 아픈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부인에 대한 내용은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다만 이혼 후 지금까지 연락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전 부인이 지금 남편의 전 재산을 다 넘겨주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1년 넘게 싸움을 했고,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남편은 치가 떨리고 악질인 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 2억 원이 들어있던 예금 통장과 자동차, 40평대 아파트, 보험까지 해서 모두 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모두 전 부인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전 부인에게 넘겨준 가장 큰 이유는 신랑과 전 부인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고 1년간의 법적 공방으로 신랑은 너무 지쳐 있었고 정말 험한 못 볼 꼴들을 다 보여가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그 여자를 보면서 그래, 아들놈 하나 잘 키워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양육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 아깝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느닷없이 집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양육비 청구 소송.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업무 시간인데도 다급히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지만 신랑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차분히 읽어봤어요. 이 미친 전부인은 이혼 당시 재산은 재산대로 다 챙겨 먹고 아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서 또 뜯어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 관련해서 전 부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게 아니었냐고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고 신랑 역시 아들 양육비로 해서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넘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얼마, 양육비 얼마에 관하여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의 명의만 그 여자 이름으로 바보같이 넘겨줬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억 원이나 뜯어가 놓고도 아들 양육비 청구 소송을 또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바로 아랫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전 부인이 어떤 여자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만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희 신랑 바로 아래 시동생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상황이라 시댁의 상황들과 남편의 결혼 생활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고 가족들과 만나기만 하면 보험 가입 타령에 시어른들께도 보험 가입하라고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그렇게 영업을 해댔다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그 여자에게 마지막엔 돈에 환장한 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은 모두 그 여자가 다 가로챘고 아주버님 몰래 아주버님 이름 앞으로 보험 가입한 것만 해도 20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암 진단금, 상해 등의 수혜자를 모두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았고 아주버님도 처음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다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부인 동생들이 사업한다고 아주버님 돈을 몇 번이나 빌려가 놓고도
사업은 다 말아먹어 못 갚은 돈만 해도 2억은 좋게 넘었을 거라고 혀를 내두르며 말을 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의 결혼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그 여자가 신랑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연락하고 쫓아다니면서 자기와 결혼을 안 하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몇 번이나 되었고, 결국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사이코적인 협박에 못 이겨 쫓기다시피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완전 스토커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내 어머님 아버님도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셨고, 아마도 결혼 당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동서인 본인한테까지도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해왔었고, 급한 대로 빌려주면 그 뒤로 입을 싹 닫고서는 갚지 않은 적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뭐라 한마디 못한 채로 소가리만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충격이었던 건 두 사람의 이혼 사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그녀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거였죠. 동서는 당시 형님이 바람이 나서 어린 아들도 집에 혼자 둔 채 일 핑계로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하니 집안 살림은 그야말로 개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서가 일주일에 2-3번씩 아주버님 댁에 가서 조카 밥도 챙겨주고 반찬도 종종 해다 준 적이 덜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결국엔 아주버님이 외도 사실부터 그 여자의 만행을 다 아시곤 이혼 결심을 하셨고, 그렇게 긴 법정 싸움까지 간 거라고 제게 자세한 내막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동서와 얘기를 마친 뒤 그 여자 면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길래 제 새끼도 내팽개친 채 바람나서 집에도 안 들어온 건지. 며칠 후 저는 이렇게 앉아서 또 돈을 뜯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역시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재산만 넘겨주었다면 이렇게 청구가 들어올 경우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타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세상에 5억이나 뜯어가 놓고도 더 줘야 한다니요. 더구나 그 여자는 돈 한 푼이 아쉬워서 힘들게 사는 여자가 아니라 서울의 11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소장이 적힌 주소지를 파악하니 아주 노른자 땅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될 시점으로 매월 100만 원씩 계산을 해보니 8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돈이면 내 자식 유학 자금에 시키고 싶은 것들 다 시킬 수 있는 교육비로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인데 그녀한테 속수무책으로 뜯길 수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신랑은 예전엔 벌이가 제법 좋았지만 경기가 어려워져 소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 또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림에 보태고 있었고, 제 벌이가 신랑보다 조금 나았기 때문에 가정 경제권은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뒤로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며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말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급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 별 수 없이 저희는 매월 100만 원씩 정말 힘겹게 4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을 해줬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였죠. 그러는 동안 신랑은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저도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월 100만 원씩 주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아직 몇 년을 더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작은 평수의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살림 탓에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주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이후로는 5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 혼자 버는 수입으로는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그 50만 원도 나중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5천만 원 가까이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고 그전 부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압류를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 진행하여 남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워진 형편 때문에 못 준 건데 그걸 갖고 이 집을 경매로 잡아버리다니요. 사실 여태 지급한 5천만 원만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졌겠습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가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 내용을 본 남편은 그녀를 향해 입을 다물 수 없는 욕을 해댔고 더 이상 양육비를 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가져간 것만 해도 5억하고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이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람난 년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자식이 그렇게 끔찍했다면 애시당초 어린아이 집에 혼자 놔두고 남자 만나고 다니진 않았었겠죠. 그 당시엔 간통죄도 폐지 전이라 유책 배우자는 그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내야 했을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전 재산을 다 넘겨주었던 은혜를 이렇게 되갚다니요. 이건 분명 지금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분탕질을 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아주 못된 심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도 이젠 너무 분해서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집을 날리게 된다면 평생 동안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 소장이 적혀있는 주소지로 그녀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만나도 소용없을 거라고 괜히 저만 상처받는다며 가지 말라고 뜯어말렸고 동서는 그녀는 보통 년이 아니고 저보다 덩치도 크고 기가 세서 저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굳고 말렸죠. 저도 싸움꾼은 아닌지라 혼자 가게 되면 제가 질 것이 뻔해 제 친구와 함께 그녀를 찾아가기로 했고 그년과 연락이 닿아 그년 집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덩치는 산만하고 귀신같이 생긴 년이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그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와 눈인사를 한 채 그녀는 시건방지게 앉아서는 용건이 뭐냐고 묻더군요. 어찌나 싹수가 없던지 정말 테이블 위에 있는 물을 그녀 면상에 끼얹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폭행죄라고 하지요. 결국 꾹꾹 참고 제가 냉수 한 잔을 들이킨 뒤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실직을 했고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양육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5천만 원 가까이 지급을 해드렸으니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그년 하는 말이 내 아들 양육비인데 내가 그걸 왜 봐줘야 되나요? 거기도 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셔야죠. 법원에서 갚으라잖아요. 미쳤어요? 내가 그걸 봐주게? 라며 정말 마귀 얼굴을 한 채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오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돈도 다 제가 벌어서 붙여드린 거예요. 제 돈으로 그 집 아들 학원 다니고 용돈 받고 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혼 당시 5억에다가 양육비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해드렸으면 사실 저희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양육비 한 푼도 못 받는 집들도 많아요.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 사정이 어려워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이녀는 참나, 이봐요. 이건 나라에서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못 받을 걸 받아내려고 억지 부리고 있는 겁니까?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리고 둘이 부부 아니에요? 그 인간이 못 벌면 당신이라도 벌어서 줘야죠. 나는 합의해줄 생각도 없고 그 돈 다 받아낼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라고 큰소리치며 테이블을 치더니 그 미친년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정말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싹수 없는 년한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니 치가 떨렸습니다. 뒷모습을 보이는 그년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버리고 싶었지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제 친구가 사정이 좀 어려우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밀린 것까지 해서 입금해 드리는 걸로요. 네? 하고 제가 못할 말을 결국 대신해 주더군요. 그러자 그녀는 뒤돌아보며 제 친구에게 이것 봐요.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요? 글쎄 내가 왜 댁들을 봐줘야 되냐고요. 됐고요. 당장 이번 달까지 돈 갚지 않으면 경매 집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그년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찰나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나 그년 뒤에다 대고 말했어요. 저기요. 뭐 대화가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판댁에 보니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잡아먹을 쌍이네. 자식 팔아먹으니까 좋냐? 어디서 바람 피우냐니 겁도 없이 5억도 모자라서 5천만 원까지 뜯어 쳐먹고 이제는 우리 사는 집까지 다 뜯어내겠다? 야,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년은 천벌을 받을 거야. 너 같은 년 밑에서 크고 있는 네 아들이 불쌍하다. 너 내 말 잘 들어. 이혼한 마당에 내 신랑 몰래 동의 없이 신랑 앞으로 보험 가입해 놓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보험한다는 년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허위로 신랑 사인 만들어서 생명보험 5개나 가입해놨더라? 수혜자는 다 너로 해놓고? 너 그거 다 가짜잖아. 본인 동의 없이 몰래 보험 가입해놓고선 조금씩 붓고 있더라. 재벌을 걔 못 준다더니 나중에 타먹는 보험금이 거의 10억 정도 되던데? 왜? 내 신랑 죽으면 너가 10억 타먹게? 너 돈 많네. 서명도 위조하고 허위 문서로 보험 가입까지 해서 탈탈 털어먹겠다 이거지? 내가 너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있냐? 금감원에 니년 다니는 보험사랑 니년 바로 신고해버릴 거야. 사기보험죄로. 알겠어? 너 깜빵 가면 네 아들 누가 키워주냐? 그 양육권은 바로 아빠한테 오는 건 알고 이런 행동하는 거지? 아, 내가 데려다 키우면 되겠네. 네 친권, 양육권 다 박탈시켜버릴 거야. 미쳤다고 너 같은 년한테 아들 키우라고 법원에서 그러겠니? 너 같은 범죄자한텐 맡길 수 없지. 안 그래? 나도 내 신랑 핏줄인데 내가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어디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 허위 문서 보험 사기로 고소하면 넌 한 방에 간다.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런 말 할 것 같아? 그리고 네 아들 내가 데리고 오면 내가 너한테 양육비 청구 소송할 거야. 알겠니? 어딜 겁도 없이. 그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린 듯 온몸이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전 이렇게 그 미친년에게 속 시원하게 한껏 퍼붓고서는 친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뚫리는 느낌이었죠. 친구와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그년이 허위로 가입한 보험 문서와 약관들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증거 목록으로 수집해놨고 신랑 역시 그런 보험이 있었는 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정말 악독한 년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40평생 살다 이런 악마 같은 년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인연을 보험 사기죄로 고발을 해서 그년의 목을 점점 옥죄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볼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